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오비고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1일차 청약이 오늘 끝났죠. 원래 어제 수요 예측이 결과가 나오고 자료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회사 일이 생겨서 퇴근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자료만 정리하고 오늘 퇴근하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 뭐 이유야 어찌됐든 늦게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 핵심만 짚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비고는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 되고자 하는 회사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7월 2일 청약 2일차 일정만 남겨놓았고 환불일은 주말이 끼어서 7월 6일 4일 동안 기다렸다가 환불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마이너스 통장을 써가지고 4일치 이자를 낼 정도로 매력적인 기업인지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7월 13일 날 상장 예정입니다. 공모가 밴드 12,400원에서 14,300원이었는데 최상단인 14,3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NH투자증권에서 단독 주간 개인에게 61만 9,310주 균등 배정으로 30만 9,655주를 배정을 합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고요. 구주 매출도 없으며 NH투자증권에서 최대로 청약을 진행할 경우 1억 7,700만 원에서 7억 6,60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중복 청약은 없습니다. 공모가 산정 시 한컴 MDS 팅크웨어라는 회사와 유사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스마트카 관련된 기업은 우리 국내에서는 현재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오비고가 최초이기 때문에 적당한 유사 기업은 현재 없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 두 개 기업을 선정을 했고 평균 PER은 26.13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2020년도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은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추정 순이익을 이용을 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게 되었고요. 2023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을 176억 6,700만 원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연할인율 21.06%를 적용해서 2020년도 말 기준으로 99억 5,80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회사로 평가를 했는데 제가 늘 얘기 드리듯이 추정 당기 순이익을 할인율 적용해서 계산하는 거는 믿을 사람은 믿고 아닌 사람들은 조금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주당 평가가액 21,600원, 할인율 33에서 42%를 적용해서 그 중에 최상단의 가격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자금 같은 경우에는 채무 상환 자금으로 50억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데 다른 기업들을 봤을 때는 뭔가 생산 캐파를 늘리다든지 이런 덩치를 키우는데 자금을 많이 쓰는 반면에 스마트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연구 개발비 쪽에 대부분 자금이 투자가 되고 이 개발이 성공을 했을 때는 오비고가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개발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현재 공모 자금들을 다 사용을 하고 기업 자체는 성장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도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개발 그리고 신규 제품 개발 서비스 상용화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세부 항목을 보면 전부 다 인건비로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카 컨텐츠 서비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서버 운영비 CP 비용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지출이 있고요.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 법인, 일본 법인, 유럽 법인을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와 그리고 기타 비용, 그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전부 다 인건비의 대부분이 투자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것도 어떤 의미에서 서버 운영비와 CP 비용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면은 서버 확장이라는 그런 말들은 잘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버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 그 비용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유일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어느 정도 상용화를 이루는 데 성공을 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우리 투지폰이라고 하죠.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등장을 했고 그 회사들 중에 뛰어난 회사들이 큰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 것을 보셨습니다. 기존 자동차에서 이제 스마트카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스마트카 앱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분명히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오비고가 우리나라 유일하게 스마트카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기대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 전원 같은 것들을 공급할 때 차 상태를 자가 진단을 하고 결과를 알려준다든지 휴대폰을 이용해서 차량을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주행 정보에 따라 보험비가 책정이 되어서 적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차 안에서 편안하게 뭔가를 시청한다든지 할 수 있는 OTT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도 오비고의 소프트웨어가 관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높은 기술력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약 80%,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었을 때는 지금은 꽤나 괜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 약 21% 정도의 관련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죠. 스마트카 플랫폼 기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사업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시스템 그리고 애플은 카플레이라는 시스템을 동일한 업종에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구글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마트폰 안에서 그런 생태계들을 다 구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를 그대로 자신들의 스마트카로 끌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구글과 애플이 그 시장을 점유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충분히 뭐 이런 진입기, 성장기, 도약기 같은 것들에서 오비고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고객사들을 늘려가서 크게 성장을 할 거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 스마트카라는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생태계 같은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오지만 오비고는 새로 그걸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해보자면 최대 주주가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5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넘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31%고 벤처금융 및 전문기관 투자자 그리고 자발적 보호 예수로 해가지고 약 합쳤을 때 14%가 넘는 수치가 보호예수 1개월밖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 뜻은 1개월 후에 그 물량들이 유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자발적 보호예수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오비고의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자발적 보호예수를 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면은 펀드, 투자 전문회사, 투자조합 글로벌 펀드, 투자조합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이 물량들도 1개월 차 때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높은 물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과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있는데 주식 매수 선택권은 행사 가격이 500원입니다. 공모가 14,300원에 약 3.5%밖에 되지 않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63만 8,669주가 행사가 가능한데 그 시기가 2017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언제든지 공시를 하고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량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6.78%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고 긍정적인 주가가 흐름을 보이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기준이고 상장 후 3개월 후기 때문에 이 물량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2019년도, 20년도고요. 계속 매출은 성장을 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영업이익도 적자죠. 그리고 2021년도 1분기 때는 다행히 흑자 전환을 했지만 이후에도 과연 오비고가 이야기를 했는 대로 이 흑자를 유지할 수 있고 본인이 계획하는 대로 성장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비고 장외거래를 보시면은 약 2만원 정도가 최고가로 잡혀 있고요. 공모가는 14,300원, 장외가는 2만원입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581억으로 현재 실적이나 그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는 조금 시총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외가가 2만원까지 도달했을 때는 약 2,200억 정도가 됩니다.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558만 주 정도고요. 약 전체 물량의 물량을 공모가로 계산을 해보면은 799억 정도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금액으로 유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추정 단기 순이익을 활용을 해서 2020년도 현가를 99억 5,800만 원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보면은 공모가가 되었을 때 15.8, 장외가가 됐을 때 22.21, 유사기업들은 26.13인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유사기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현재 이 기업 가치평가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위험한 고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성장하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은 가능하겠지만 무서운 두 개의 기업이 지금 경쟁사로 등장을 했죠. 기관 경쟁률은 1123대 1이고요. 근데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현재 이 데이터는 공모 주식 수가 늘어나기 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 1090대 1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은 7.68로 굉장히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밴드 상단 초과 해가지고도 되게 많은 신청이 있었지만 밴드 상단 구간에서 신청했는 비율도 많았기 때문에 상단에 최종 확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심지어 물량은 조금 작기는 하지만 공모가 하단에도 신청했는 물량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비고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보자면은 높은 기술력으로 현재까지는 좋은 고객사들도 확보하고 있고 기술력 자체는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익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임에도 구글하고 애플이 경쟁사로 등장하면서 향후에 오비고가 꿈꾸는 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모자금 대부분 인력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연구 서버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 획기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구글과 애플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그거를 못하면은 오비고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약간 기업이 계속 덩치가 작아지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만약에 구글, 애플 그리고 오비고가 어깨만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더라도 오비고는 충분히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가 상단에 확정이 되기는 했지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매우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상장일 날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상장일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이 보통 주식으로 전환 공시를 하고 전환이 가능한 점도 주가 흐름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개월 차 때 풀리는 보호 예수 물량 또 벤처금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만 살펴봤을 때는 청약을 포기해도 뭐라 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균등 배정은 한번 들어가 볼 예정이고 비례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안 좋은 조건임에도 아모센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아모센스 같은 흐름을 기대하면서 또 무리하게 청약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은 아모센스는 상장일 날 주가 유통 가능한 물량 비율이 30%대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오비고보다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지면은 아모센스는 오비고보다는 장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흐름이 나온 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을 보고 그런 흐름을 기대하고 청약을 한다면은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IPO 종목은 다 비례 배정 청약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는 것은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일반적인 투자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균등 배정 정도만 하시든지 약간은 보수적으로 오비고를 청약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일반적이지 않은 종목의 결과에 집착해서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 오비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사업 테마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이외의 조건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비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